네, 새로운 형태의 차,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기능, 새로운 형태의 포맷을 가진 기아 타스만. 정말 보는 순간 이렇게 못생길 수가.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우리 TV의 편집자 네, 오피디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차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뉴 포맷으로 무장한 기아의 타스만 픽업 트럭이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타스만이라는 이름의 이 픽업 트럭. 사실 국내에서는 픽업 트럭의 최강자 원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렉스턴 스포츠카. 맞습니다. KGM의 이 렉스턴 스포츠가 있었는데 옛날에 무쏘 스포츠도 있었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픽업 트럭계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공개가 된 타스만 어떤 차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형태의 차,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기능, 새로운 형태의 포맷을 가진 기아 타스만. 정말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네요. 아, 왜 놀라운가요? 이렇게 못생길 수가. 편집 K께서 이 차를 보고 비슷하다고 예시를 보여준 차가 몇 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 타스만을 보자마자 떠오른 차, 바로 이름하여 60년대, 70년대의 그 어떤 트럭, 그 트럭과 함께 군생활할 때 많이 봤던 그 군용 트럭, 코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군용 트럭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웬걸 생각해보면 그 기아의 그 잘 만들던 군용차 있지 않습니까? 레터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군용 느낌을 만들 줄 알던 이런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저도 좀 봤을 때 약간 군용 느낌이 없지 않아 납니다. 그럼요. 네.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차가 좀 크고 굵직하고 널찍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바디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저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와 있는 차 콜로라도도 그렇고 시에나도 그렇고 스포츠 칸 또한 그런 바디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차 폭이 조금 타사 대비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전폭에서 타사 대비 살짝 작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디자인으로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게 픽업 트럭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이 특색을 잘 못 살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도 기아스러움의 이런 디자인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요소에서 보면 최근에 나온 이 기아의 디자인들 스타맵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보이는 것 같고요. 그죠? 타이거 베이스 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타이거 페이스 노즈. 이 실물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공개된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SUV의 디자인을 좀 우락부락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닛의 높이 자체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픽업 트럭이라 불릴만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타스만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 이 높이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인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물로 보면 조금 더 웅장하고 좀 단단한 느낌도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타스만을 보자마자 생각났던 차가 사실 이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차량을 제가 봤을 때 좀 크다. 그리고 굉장히 멋스럽다기보다도 짱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기아 타스만도 이 실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날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전면보다는 측면을 보면 좀 더 캐릭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측면 보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있어요. 원래 그 기아의 디자인하면 약간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오히려 더 현대차 그 갤로퍼 같은 막 옛날에 테라칸 그렇죠. 뭐 이런 느낌처럼 각진 느낌의 차를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곡선 베이스의 기아 디자인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근데 이거는 픽업 트럭이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픽업 트럭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직선을 구현을 했는데 살짝 이게 만들다만 듯한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픽업 트럭 본연의 디자인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은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요. 또 기아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디 온 프레임, 모하비에서도 했었죠. 그 프레임 일체형인 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좀 말끔한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또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신기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승객석
앞부분 본넷, 뒷부분 진칸. 그냥 모자 같지 않습니까? 앞뒤 비율이 딱 맞는. 네, 이 연못을 오늘 그냥 전형적인 그냥 트럭차다. 레고라고 해도 다 믿을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 맞아요. 레고 좋아요, 레고. 네.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차를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고 애프터마켓에서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된 디자인이었으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측면 디자인은 아무래도 그 픽업 트럭의 이런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린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 이 휠에 있는 휠 하우스 부분만 봐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픽업 트럭의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 보면은 저 부분에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기 보면 어떤 차들은 뭐 수납함도 넣지만 저기에다 뭐 별걸 다 꽂아서 쓸 수 있는 확장판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서 굉장히 재밌는 숨겨진 기능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 차는 좀 아쉽게도 특별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재미난 요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디자인들을 좀 더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확장성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서 디자인이 더 가미가 됐으면 좀 더 재밌게, 좀 더 응용력이 큰 타스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화물 공간이죠. 그렇죠. 네. 뒤쪽에 화물 공간이거든요. 화물 공간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팔레트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짐 싣고 내리는데 그 지게차로 싣고 내리는 것조차도 다 감안해서 디자인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차량을 봤을 때 특히 후면부 디자인이 좀 더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 타스만이라는 이름도 좀 낯선데 그에 기아라는 브랜드가 온각으로 파져 있다.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시도를 했다, 도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싱글 캡과 더블 캡 디자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싱글 캡은 1열만 있는 거가 되겠고 더블 캡은 1열과 2열이 있는 캐빈룸을 가지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포터 그 2인승짜리, 4인승짜리 그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군요. 그럼요. 네. 실물을 보면 좀 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외장의 애매모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타스만 실내는 가히 놀랍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기존 기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픽업 트럭인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락부락한 이런 느낌과 좀 투박한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을 좀 기대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네, 이 실내를 보는 순간 이게 과연 픽업 트럭이 맞나? 이 도심형 SUV를 좀 더 진화시켜서 큰 차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기아의 패밀리라고 생각을 하면, 패밀리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차의 특색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일부 있긴 해요. 대시보드 디자인은 타스만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느낌, 큰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공조 버튼도 또 돌리는 형식으로 망으로 씌워져 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또한 도어 캐치 부분 좀 투박하게 생겨서 이 차가 좀 큰 차구나. 근데 언뜻 보면 군용의 느낌도 나고요. 곳곳에 이 차는 픽업 트럭이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기아 전면 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가운데 공조 버튼들이 또 기아에 원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차는 과연 SUV인가 픽업 트럭인가? 정체성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기아의 새로 나온 소렌토의 실내 이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타스만의 정체성이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픽업 트럭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좋았으나 도심에서 타는 그런 픽업 트럭인지 그냥 정말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픽업 트럭인지 너무 다양한 것을 포괄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도 여느 SUV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차지 않습니까? 네. 공간적인 활용도가 넓다 보니까 듀얼 무선 충전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또 넓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컵홀더가 이거 디자인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소렌토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봤는데 안 봤는 듯하게 그런 컵홀더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는 이 차가 픽업 트럭이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그 4륜구동, 2륜구동, 오토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지문 인식 옆에 이 지문할 때 이 차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건가요? 근데 이게 실제 양산차에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갔네요. 아무래도 여기 나중에는 이런 모습보다는 뒤에 그 차를 연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암레스트 부분이 이렇게 펴집니다. 오. 콘솔의 뚜껑이 도톰하게 되어 있으면서 펴지면 하나의 트레이를 형성해 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픽업 트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뭔가 요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레저로 여행을 가게 되면 차 안에서 뭐 주전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여기서 그리고 2열은 가장 심플하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뭔가요? 포터의 2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저 뒷부분에 이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포터 더블 캡의 뒷좌석, 이 등받이 불편하거든요. 과연 이 차도 그럴 것인가 아닌가 궁금하긴 한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 픽업 트럭의 2열은 아무리 등받이 각도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2열에서의 승차감은 거주 편의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2열의 뒷좌석을 들면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역시 이런 게 좀 많아야 돼요. 픽업 트럭들이 사실 저런 숨은 공간을 잘 활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도 크고 그리고 좀 우락부락하기 때문에 이 숨은 공간들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나올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활용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국만의 독특한 픽업 트럭의 활용도가 나을 것 같은데 다양한 수납 공간들 그리고 뒤에 있는 진칸들 과연 어떤 한국형으로 이용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애프터마켓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과연 그렇죠.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또 새로운 K 픽업 트럭 문화를 만들어낼 기아의 타스만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향후에 실차가 공개가 됐을 때 어떤 디자인인지 저희가 한번 더 찾아가서 요목조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때 같이 가보시죠. 네, 지금까지 오른TV의 팬미차킥. 네, 오피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